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우리 한국사 강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만든 주역이죠. 광개토 대왕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라를 삼국을 통일한 위대한 국가로 만든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 태종 무열왕 김춘추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김춘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김춘추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 까닭은 김춘추가 당나라라고 하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한반도 통일에 발판을 만들었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김춘추는 사대주의의 화신이다. 김춘추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한반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 그거보다도 김춘추는 고구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나라를 결과적으로 망가뜨린 장본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춘추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이 시간에 설사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제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미래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리더가 될 사람으로서 김춘추에게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점을 배울 것인가? 김춘추는 과연 우리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큰 의문을 가지고 큰 질문을 가지고 이 시간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김춘추 좋다 나쁘다 그렇게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김춘추 역사를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도 괜찮은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춘추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해야 할 많은 그런 공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대사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국의 역사를 얘기할 적에 고대사라고 하면 대개 삼국 통일 이전까지를 고대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삼국 통일과 더불어서 말하자면 한국의 중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신라이고 또 고려시대이죠.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를 끝으로 해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은 중세라고 여전히 부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근세다. 근세는 근대에 가까운 개념이겠죠. 그렇게 해서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다룰 김춘추는 한국 고대사를 마감하고 한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즉 한국의 새로운 중세가 열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시대의 한 흐름을 결정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무려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제가 쓴 책인데 40 역사를 알아야 할 시간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 제목에 나오는 40이라는 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20인데 40이라는 말을 해서,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4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판사 21세기 북스에서 만든 책인데요.
출판사에서 시민을 위한이라는 의미에서 마흔을 붙인 겁니다. 대개 이제 마흔 정도 되면 우리 사회에서 뭐랄까 좀 안정적인 위치에서 자기가 종사하는 생업 외에도 교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 나이라서 마흔이라는 말을 붙인 거지, 실제 40살이 먹어야 볼 수 있는 책은 아니고요. 그 마흔 역사를 알아야 할 시간은 우리의 교재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특별히 역사에 관해서 아주 사전 지식이 많아야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고요. 사전 지식이 거의 없어도 책을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술한 책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목차는 7부분으로 쪼개져 있는데 오늘 이 7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75분의 시간이 그냥 쓱 지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김춘추를 이해할 적에 김춘추와 함께 이를 도모했던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김유신 집안을 내 편으로, 여기서 말하는 내 편이란 김춘추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김춘추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김춘추다운 특징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주도 면밀한 설득의 귀재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죠. 그래서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설득력이 탁월한 인물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 두 번째가 김춘추의 뭐랄까 성격 또는 능력에서의 특징을 말했다면, 세 번째는 이제 정치가로서 김춘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인데요. 그게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김춘추가 7세기 인물인데 그때 무슨 글로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당시에 이제 글로벌, 당시의 세계라고 한다면 동아시아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세계였던 거죠. 그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결정한 것은 역시 중국의 당나라였죠. 당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김춘추는 신라를 동아시아 변방의 후진적인 국가로부터 일약 선진의 대열에 나아가게 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김춘추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두 번째 얘기 설득의 규제라는 것과도 좀 통하는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그에게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 전략가 김춘추라고 하는 점이 설득의 규제라는 점과 함께 그의 위대한 점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결국 그렇게 해서 그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를 지켜내죠. 설득과 효유로 지켜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아주 복잡한 시나리오를 짰던 건데요. 그것이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복 플랜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마리 토끼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고구려, 또 하나는 백제가 되겠죠. 즉 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플랜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 널리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중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사가 등장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생충의 영화에 등장하는 그들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깊은 계획이 없었죠. 다만 김춘추에게는 그런 깊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삼국통일이 김춘추의 아들 대, 김춘추의 아들은 문무왕이죠. 문무왕 대 이루어지는데 그 힘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화합과 연대에서 찾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